안녕하세요. 스포츠오파인의 데클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축구에선 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없을까? 입니다. 여러 스포츠 종목에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비디오 판독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의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 판정이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경기가 끝난 뒤 선수 혹은 팀에게 후속 조치를 내리기 위해 활용하기도 하죠. 대개는 경기를 주관하는 주체가 매끄러운 경기 진행과 판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그리고 경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필히 사용합니다. 구기 종목에선 공이 라인 바깥에 떨어졌는지 안쪽에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팀의 선수에 의해 공이 라인 바깥으로 나갔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올바르게 공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선수가 어떤 반칙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대체로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판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하는 스포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스포츠도 있죠. 축구와 미식축구는 반칙이냐 아니냐보다는 어떤 일이 정당한 상황 속에서 벌어졌는지 아닌지에 집중하는데 이는 논란을 낳을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것만큼 경기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공감할 수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축구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못하고 오로지 VOR의 비디오 보조 심판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더 큰 논란을 낳습니다. 이를테면 보다 직접적으로 경기를 주관하고 있는 주심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비디오 보조 심판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있죠.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 도입 등 비디오 보조 심판의 독자적인 판정이 늘어나며 보완되었지만 주심만큼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을 보고 내려야 하는 판정에 심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동시에 복잡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완벽하지 않은 룰이 합쳐지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현지 시각으로 2020년 9월 26일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FC와 첼시 간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선 논란이 되었던 카이 하베르츠 선수의 핸드볼 파울에 의한 극적인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고의적인지 아닌지 시퀀스라는 애매모호한 말은 축구를 오랜 기간 지켜봐온 팬들에게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프리킥이나 코너킥이 주어진 상황을 놓고는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심 혹은 선심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득점이 발생했어도 말입니다. 상대가 거친 파울로 볼을 빼앗은 뒤 전개한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었을 때도 볼을 빼앗는 과정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비디오 판독은 결국 어떤 상황에선 득점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상황에선 그렇지 않기도 해 논란을 낳습니다. 이럴 때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기회를 팀에게 줘 조금 더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것 역시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기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경기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경기의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기 위해선 즉시 혹은 어느 정도 시간 이내에 요청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30초. 아니 그보다 짧은 10초 안에 요청한 경우에만 비디오 판독에 돌입한다고 해도 10초라면 축구에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어 완전히 끝나기 충분한 시간이죠. 비디오 판독이 실패했을 경우 요청한 팀에게 줄 페널티가 마땅치 않아 경기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팀은 완벽한 공격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주심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를테면 핸드볼 파울 여부나 선수의 파울 정도를 판단해 경고를 줘야 하는지 퇴장을 줘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게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에서의 비디오 판독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중 팀에게 요청할 권한을 주는 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판독 횟수를 무한정 줄 수 없는 만큼 팀은 확실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싶고 그에 맞게 검토할 시간을 갖고 싶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가만히 서 있는 선수들을 봐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많은 상황에서 여전히 논란을 낳을 것이며 주심, 선심 그리고 비디오 보조 심판이 받게 되는 압박은 이전보다 커져 판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아주 느리게 여러 각도에서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접촉에 의한 방해로 보기 쉽고 접촉의 강도보다는 그런 방해로 이득을 받느냐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라고 보기 어렵죠. 축구라는 종목 역시 비디오 판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뤘고 이젠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여깁니다. 주심이 비디오 판독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명확한 규칙과 함께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는 등 보완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친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이는 비디오 판독 확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큰 명분이 되어 앞으로 어떤 논의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구의 비디오 판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마다 요청할 기회가 주어져 조금 더 옳은 경기 진행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VOR의 비디오 보조 심판에 맡기고 보완을 통해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게재될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